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제 시간이고요. 2021년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로소 본문 작성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오늘과 이 다음번 다섯 번째 시간을 합쳐서 본문 작성하기까지 마무리를 하면은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시리즈를 모두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미 사업계획서를 벌써 쓰고 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이 처음 나가는 게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을 시점이고, 그럼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동을 걸어야 되는 시기죠. 뭐, 이 강좌를 듣고 나서 쓰셔도 사실 텍스트 자체를 쓰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이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는 분량이 굉장히 큰 폰트의 글씨로 한 8페이지 정도 내외가 되고요. 뭐 실제로는 8페이지에서 조금 오버가 돼서 한 10페이지, 한 15페이지 정도까지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어쨌든 뭐 그 안에서 뭐 그 정도 분량을 채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안에다가 알찬 내용을 이제 조리 있게 담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게 크게 이제 5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이제 4가지 본 세션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죠. 이거를 제가 오늘 하루 안에 모두 다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내용 자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요 사업화 과제 개요하고 문제인식에 대한 파트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유독 요 부분만 제가 좀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한 이유는 다른 것들에 대비해서 이 문제인식하고 사업화 과제 개요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업 계획서의 얼굴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팩트에 기반한 사실들을 적어내야 되는 이런 실현 가능성이나 성장 전략, 팀 구성과 같은 이런 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좀 여러분의 좀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비전, 마인드,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의 가치 이런 것들이 되게 핵심적으로 살아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 뒤에 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합리성만 추구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까이는 부분은 아니라서 좀 그렇게 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한번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이번에 뭐 사업계획서 예시를 직접 써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예문을 적어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그 상상의 그 한계점을 망치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이런 예시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찾아보고 싶다 그런 그런 예시들을 찾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표현에 대한 예시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이 거의 고착돼가지고 맞지도 않는 옷인데 내 아이템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써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본인의 아이템에 맞춰서 좀 적당히 가감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사업계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 전달, 그 전달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이제 지침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그냥 말로만 제가 뭐 여기에 뭐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시를 하나 들긴 들게요. 제가 지금까지 3번의 강좌를 거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아이템, 소량의 원두로 고품질의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커피 머신, 이거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저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쓴다면은 일단 재료부터 모아놔라. 왜냐면은 그냥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재료 준비가 안 돼서 막히기 시작하면은 그 재료를 끌어 모으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되게 중구난방이 돼서 마지막에 막 그냥 짜집기만 해가지고 내는 수준의 그런 조악한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1장, 2장, 3장 그 강좌 3개를 거쳐서 내가 쓰려고 하는 아이템은 어떤 쪽에서 기술성을 갖고 있고 어느 쪽에서 시장적 가치가 있고 어느 쪽에서 사업적 가치가 있는지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좌는 이 자료가 웬만큼 준비가 되고 뭐 좀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큰 틀은 잡혀 있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매번 이제 강조를 해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전달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고객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고객에게 내가 어떤 핵심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이게 먼저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나의 목표 고객은 판매자, 즉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고, 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아메리카노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고품질 커피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 어떤 개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페인 포인트는 카페의 수익성 개선이고, 그래서 기존 카페 창업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가 일단은 제 사업 계획서에서는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아이템에서 어떤 사업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안에서 뭐 1장, 2장, 3장, 4장에 이제 소규모 이제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제목들을 바탕으로 뭐 실질적으로 뭐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가, 그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국내 카페 시장이 어렵고 원가 절감을 통한 고수익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카페 운영 및 커피 머신 개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실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안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뭐 수요 분석이나 반영 이런 걸 하겠다. 뭐 그 다음에 뭐 사업비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각각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더 말씀드릴 내용은 각각의 항목에 실제로 제가 글을 쓰진 않겠지만은 어떤 뉘앙스로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걸 실제로 글로 쓰는 예문은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진 않을 거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이제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게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거 있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이걸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 메시지 전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파트고, 그 안에서라면은 제가 이제 오늘 고민해야 되는 거는 국내 카페 시장이 어렵고 원가 절감을 통한 고수익 창출을 내가 필요성으로 제시를 하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 구성은 이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바로 뭐냐면은 앞에 있는 사업화 과제 개요라고 하는 걸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굳이 제가 하나짜리 강좌로 만들어서 좀 긴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유 때문이에요. 시작이 반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내용을 망쳐도 뒤에서 어떻게 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열어서 제목을 보고 처음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는 게 딱 요약 부분에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제일 먼저 들어오는 요약 부분에서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어떤 아이템의 가치가 확실하게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럼 아무래도 약간의 호기심이나 호감을 가지고 뒤에 있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유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첫 장부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뭐 뭔 소리를 하는지 알겠지만은 가치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히 글로서 커버를 하고 어떻게든 이제 어레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제 제자들이 사업계에서 검토 요청하러 왔다가 제일 많이 까이고 제일 많이 꾸사리를 먹고 제일 많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앞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사업화 과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긴 사실 요약이죠. 이거를 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 틀린데, 어떤 사람은 본문을 다 써놓고 나서 그걸 적당히 요약을 해서 여기다 채워넣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약을 먼저 쓰고 개요 쓰듯이 해가지고 이제 뒷장을 채워넣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본문을 막 깔겨서 써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요약을 좀 나중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보통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본문을 그냥 막 분량을 이만큼 늘려서 쓴 다음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빼가지고 앞부분에 요약을 넣고 그걸 바탕으로 뒤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압축을 시켜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성격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개인의 어떤 그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요약에는 반드시 요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요약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뭐 여기 이제 뭐 핵심 기능 뭐를 뭐 간략히 기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심사위원들이 여기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지 않으면은 뭐 점수를 깎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대체 뭔데?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인데 이걸 사실 제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 내용들을 뭐 핵심 기능은 보고 소비자층은 보고 사용처는 보고 이런 식으로 막 시험 문제 답적듯이 그렇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심사위원이라면 사업계획서를 처음 받았을 때 사업화 과제 개요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핵심 기능 뭐 소비자층 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길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딱 사업화 과제 개요를 한 2, 3분 동안 쫙 훑어보면서 뭘 보고 싶어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가위원들은 과연 여러분이 쓴 사업화 과제 개요에서 뭘 먼저 알고 싶어 할까요? 요게 되게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질문을 바꿔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요를 제대로 못 썼다면 개요에서 어떤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은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에게 개요만 보고 어떤 질문을 던지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아니 이게 되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기술이에요?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돈이 돼요? 이게 수익성이 나와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심사위원들이 개요에서 좀 부족한 정보가 있다 그랬을 때 붙는 가장 주요 어떤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의문들은 뒤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개요는 개요기 때문에 어차피 양을 많이 쓸 수도 없고 한 페이지 정도 쓰는 게 전부인데 거기에다가 뭐 여러분이 또 이만큼 쓸 수는 없으니까 딱 그 정도 분량을 적는데 거기에다가 막 뭐 심사위원들이 뭐 그 내용을 보고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 질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개요는 정말 망한 거고요. 적어도 이게 뭐지 정도는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두 개도 사실은 만족을 할 수가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개요에서 말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나는 뒤에서 자세히 하겠어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제가 뭐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본문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해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정말 짧은 두 줄, 세 줄의 내용만으로도 그냥 그 정도 짧은 줄만으로도 먼저 심사위원들한테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거를 혹시라도 알 수 있게 한다면은 그럼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더 좋게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더 좋게 내 아이템을 어필할 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해요? 뭐 어려운데 어떡해요? 내 아이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더 어려운데도 어떻게든 그걸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정이 안 된다 그럼 적어도 심사위원들이 이 아이템에 대해서 호기심 정도만 끌어내도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템인데 이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정도의 호기심이나 호감 정도만 끌어내면은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볼 때 굉장히 유하게 넘어가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할 때는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계획서가 가장 최악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요를 그럼 정말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개요를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한테 딱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의 아이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제가 이제 쓰기로 한 사업계획서 예시는 소량의 원두로 고품질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커피 머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 문장이 아니냐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은 이 한 줄의 아이템을 보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다. 이거 그냥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이걸로 어떻게 사업을 한다 그러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나요? 저는 안 생겨나거든요. 제가 쓴 말이지만 저는 안 생겨나거든요. 그럼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내가 조금 더 풀어서 개요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넣어야 될까를 한번 제가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면 저는 이런 내용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소량의 원두로 고품질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커피 머신이라고 하는 건 소량의 원두로도 맛있는 커피를 제조하여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걸 얘기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 고가의 원두로 고급 커피를 제조해서 판매를 해도 수익률 증진을 통해서 경영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는 카페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고객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 결국 윈윈하는 전략이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전 세계 전국의 어떤 카페 문화를 바꿀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단어로 전달은 안 해도 뭔가 좀 그 뉘앙스를 계속 심사위원들한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 전 좋겠거든요. 그 흐름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은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 것일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글쎄요. 저는 이 정도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근데 충분하지 않아도 뒤에 또 이제 그 본문에서 어쨌든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개요를 작성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조금 이제 저도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저라면 일단 뭐 사업화 과제를 소개하라고 하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이 커피가 어떤 거다. 그리고 이 커피 머신의 장점은 카페들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경영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수익 구조 그러는데 되게 밑도 끝도 없이 수익 구조인데 어떤 수익 구조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블루마운틴 같은 그런 고급 커피를 기존 대비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해도 오히려 나는 40% 이상의 수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딱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되면은 커피 값은 싸지고 오히려 근데 가게 어떤 컵 카페들의 수익 구조도 올라가고 괜찮네? 한 요 정도 뉘앙스만 전달해줘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더 하려면은 이제 이 뒷부분에다가 뭐 그 중에서도 어떤 뭐 커피 머신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하고 우리 기술이 어떻게 설명해도 되는데 요 정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야 이거 일단 말은 된다. 괜찮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건 이제 본문 가서 봐도 되니까. 한 요 정도 메시지만 전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에선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게 되긴 되는 건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어쨌든 50%의 커피 원두만 가지고도 기존과 동일한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 기술의 원리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개발을 했다라고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아 개발을 했구나 일단. 어떤 원리냐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어. 이건 요약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검증도 했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팅을 완료해서 검증했어. 그러면은 일단은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 이제 개발 단계를 기재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차별성 나오잖아요. 50%의 커피 원두만 가지고도 기존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미 뭐 차별성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검증도 했다. 그 정도만 되고 아 거기에다가 내가 커피 머신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진척 상황 같은 것도 나오게 되니까 어떤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목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국내 목표 시장은 뭐겠어요? 제가 카페라고 정했으니까 카페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누가 봐도 이거는 카페 시장이 목표 시장인데 여기다가 뭐 카페 시장의 성장률이 어떻게 이렇게 적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지금 서울시의 개인 카페 50여 곳하고 MOU 체결하고 협업 추진하고 있어. 그리고 시장성 검증이 이렇게 끝나면은 독자적인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로 이제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협업을 진행할 거야. 그래서 약간 그냥 이 단어는 목표 시장이지만 누구나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시장 말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아이템이 좀 목표 시장이 특이하다 그러면 여기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 목표 시장은 어디고 이 정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여긴 제가 적진 않았는데 이 안에다가 이제 내가 뭐 수익성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뭐 몇 년 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매출액도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단어까지 좀 써주면 좋겠죠. 제가 그거는 여기 조금 작성하다 깜빡이고 안 넣었는데 그런 것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화 과제 개요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는 뭐 2개를 넣으셔도 되고 뭐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여기 4칸이 있으니까 4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위에 있는 거 하나를 합쳐가지고 뭐 3개를 넣으셔도 되고 이러는데요. 저라면은 이 아이템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그러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기술인지 넣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거 하나 넣어줘도 좋을 것 같고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돈 벌 것인가 넣어주면 좋고
좋고, MOU 체결해서 시장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MOU 체결 같은 거 좀 이렇게 MOU를 뭐 캡처해서 넣든지 그런 사진을 넣든지 해서 그런 증명사진을 보면은 어떤 기술이고 그 다음에 어디 진척돼 있고 어떻게 돈 벌 거고 어디까지 가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목을 조금 자세하게 적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림 먼저 보는데 그림만 보고도 대충 알 테니까 또 위에 가서 또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적으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단어가 이제 그 문제 인식이잖아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자소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소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원래부터 뭐 카페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으면 이런 개인의 어떤 상황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내가 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건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기 전달하려고 하는 건 카페 시장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라면은 일단 카페 시장이 어렵다. 그럼 어떤 게 어렵냐? 일단은 지금 카페들 중에 수익 구조가 악화돼서 폐업이 처한 데가 되게 많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카페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절실함을 너무 카페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뭐 이런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내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절실함이 너무 중요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 개발 동기는 일단 오케이가 됩니다. 글로 쓰는 거 보고 싶죠? 안 할 거고요. 제가 아마 이거 글 예시를 시간이 돼가지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시간이 돼서 예시를 적게 되면은 아마 그거는 저 뒤쪽에 따로 책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 프리미엄 서비스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기간 안에 보시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 이제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아니 나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고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거를 핵심 가치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그 카페들이 이걸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뭐 설득력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쨌든 카페들은 돈을 벌고 싶은 거고, 돈을 벌려면 고수익 창출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걸로, 자, 우리 기술은 어떤 효과가 있다? 고효율의 커피 추출 기술이다. 그럼 이걸 써서 어떤 이제 가치를 내세울 수가 있다? 커피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걸로 수익 구조 개선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로 이미 그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냐?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데 왜 이게 안 필요하겠냐? 이런 이제 뉘앙스로 말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 구조 개선을 실제로 내가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근데 수익 구조 개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는 뭐 커피 한 잔 팔아서 3,000원 남았는데 지금은 커피 한 잔 파니까 3,100원 남더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통해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대충 계산해보니까 경영난을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치만 나오면 이게 경영난을 비약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카페들은 다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카페들이 더 우리 서비스를 쓸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를 이해하면서 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으로 이 필요성이 왜 또 필요하냐면은 좀 사회적 가치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영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좀 이렇게 널리 사람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미지도 좋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이렇게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수익구조 개선뿐이 아니고 카페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어서 이제 국내 카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이게 뭐 궁극적으로 뭐 세계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적어서 저는 전체 8페이지 내외라 그러는데 한 10페이지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문제인식 파트는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까지 좀 보통 할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썼던 내용들을 그대로 써야 되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데서 평가위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수요죠. 수요성. 시장성보다도 수요성. 아니,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목표 고객, 소비자들은 왜 이 아이템을 구입하려고 할까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왜 돈을 낼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저는 카페 사장들을 타겟으로 해서 나의 커피 머신을 팔려고 하는 거니까 방금과 같은 뭐 수익 구조 개선이나 이런 논리를 적용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B2C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좀 완전히 궤가 달라져서 다른 형태로 이제 스토리가 꾸며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소비자들은 왜 이 아이템을 구입하려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 말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제 말대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예시처럼 어떤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라인이 정확하게 튀어나오면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식으로 필요성을 제기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감을 끌어내는, 심사위원들이 읽어보면서 아 맞아, 목표 고객들이 확실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쪽에는 확실히 본인들의 이제 돈을 넣어서, 돈을 투자해서 실제로 이런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연한 요소들을 공감을 끌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이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되게 확실한 이유를 던졌잖아요. 바로 뭘 던졌냐면은 카페 사장님들의 절실함을 던졌어요. 우리 망할지도 모르고 폐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절실함을 제가 수요로 건드린 건데, 근데 여러분은 과연 공감을 끌어낸다 그랬을 때 아 기존에 있는 건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 하면 더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살 거야, 이게 과연 고객의 절실함과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불만은 있고 불편함은 있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절실함을 끌어내는 것만큼의 가치는 또 없기 때문에 설득은 할 수 있지만 설득력 자체는 다른 거 대비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나 컴피티션이잖아요. 여러분의 아이템이 떨어지는 이유가 나빠서 떨어지는 것보단 다른 사람이 더 잘해서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절실함을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템이 필요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그 심사위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문제인식에 제대로 담아내야 되고요. 이걸 못 담아내면은 되게 매력이 없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돼버려요. 실제로 제가 지금 한 대여섯 개쯤 저한테 초안 보낸 거 다 깠거든요. 저희 제자들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잘하면 뒤쪽은 나중에라도 수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채널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올라오는 미리 보기 강좌나 아니면은 그때그때 올라오는 새로운 창업 강좌, 뭐 특별한 창업 정보들이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에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풀친 채널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실시간 창업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거는 등급별로, 멤버십 등급별로 상이한데요. 말씀드렸던 요거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제가 모든 분들한테 제공을 하지 못하고 미리 이제 그 일정 부분에 채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 조금 그 이익을 환원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채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플러스 친구 M&L에 들어오셔서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유튜브 대화명, 아이디라 그러는 대화명을 꼭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여러분을 친구 그룹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그냥 댓글 하나 남겨놓고 가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그거를 가입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채널 멤버십 회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의 혜택이니까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이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카톡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채널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은 그때그때 해주시고요. 혹시 업데이트나 갱신이 되면 그때 또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업데이트는 하거든요. 자, 오늘 이제 카카오톡 채널 가입 안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강좌가 남아 있는데요. 그 하나 강좌는 오늘보다는 조금은 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 작성하기 원까지가 가장 핵심이고, 뒤쪽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그냥 말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다음 편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편하게 쓰고 고급지게 표현을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앙트레프레너 회원들 이상 해서 이제 특별 강좌들 가끔 있잖아요. 거기에만 좀 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은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